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울면서 남편을 붙잡았어요. 그래, 내가 3년 전에 당신한테 죽을 죄 지은 거 맞아.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간 일이잖아. 그래도 나 3년 동안 당신하고 애들한테 잘하지 않았어?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건데? 애들 생각해서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애들 이혼가정에서 키울 거야? 그렇게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는데 남편은 제 감정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켜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건 3년 전 제가 불륜이 들켰던 날 남편이 몰래 찍은 영상으로 그 속에는 충격적인 제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부부 상담 관련 네이버 카페에 올라왔던 글로 몇 년 전 바람을 피웠던 전적이 있는 유부녀가 남편이 자신을 떠나려 하자 안달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연입니다. 바람 피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믿지 못하겠지만 대부분 바람났다 돌아온 여자들이 이런 심리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카페에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아무한테도 말 못해서 하루 종일 마음속에 묻어두고만 있다가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로 글을 씁니다. 저는 40대 초반 전업주부이고 결혼한 지는 14년 정도 되었어요. 아이는 둘이고 둘 다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요즘 들어서 남편이 너무 달라졌다는 느낌을 너무 자주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퇴근하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회사 이야기, 팀장 욕, 동료와 있었던 일, 아이들 얘기.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완전히 끊겼습니다. 말 그대로 육아 관련한 대화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일. 이렇게 딱 한 단어로 끝. 제가 뭐라고 더 붙이려고 하면 아, 그래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이걸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근데 정말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남편이 1년 전부터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건강 챙긴다니까 좋았죠. 하지만 요즘은 거의 삶의 중심이 테니스예요. 평일에도 시간만 나면 나가고 주말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과 시간을 안 보내주는 건 아니고 철저하게 저를 제외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네요. 지난주 주말은 잠깐 장 보고 왔더니 애들이 없어서 어디냐고 물어보니 저만 빼고 에버랜드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질투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너무 바뀌니까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며칠 전에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거액 인출된 기록을 보게 되었어요. 정확한 금액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 생활비 수준이 아니고 테니스 취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규모였어요. 제가 몰래 확인한 게 아니라 생활비 정리하다가 그냥 우연히 본 건데 말도 못하고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았어요. 제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남편은 머리도 말도 없이 스타일을 바꾸고 심지어 차도 혼자 새로 샀습니다. 원래 차 바꾸거나 집안 큰 결정은 무조건 상의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제가 왜 말도 없이 샀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런 것까지 보고해야 하냐? 말투가 정말 칼 같았어요. 남편 입에서 이런 말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요 며칠 남편이 제 시선 피하는 느낌이 들고 집에서 저랑 있는 공간도 미묘하게 피하는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혼 준비하는 사람 같은 행동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혹시 정말 남편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저랑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무 무서워서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아이들이 웃어도 제 속은 천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이 상황이 뭐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라도 조언 좀 해주세요. 저번 글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고 현실을 마주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를 향한 단정적인 말들, 욕처럼 들리는 말들도 있었지만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던 제가 잘못이었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더 불안한 이유는 저는 전업주부이고 경제권도 전부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전 퇴직을 하고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지냈고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남편 출퇴근 챙기고 이런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그걸로 생활비하고 보험료를 따로 주고 나머지는 남편이 관리했어요. 저는 통장 정리할 일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날 본 거액 인출이 더 충격이 컸어요. 댓글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이 이미 따로 준비하는 거다. 생활비 줄이는 건 전형적인 조짐이다. 이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읽고 나서부터는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너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을 원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업주부인 제가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이들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제 주변에는 이런 걸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고, 변호사 상담은 아직 엄두가 안 나고, 댓글에서 전업주부라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다. 양육권은 엄마가 유리할 수 있다. 불륜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남편이 보이는 변화가 정말 이혼 준비라면 저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습니다. 부끄럽고 정말 쓰기 싫은 내용이지만 숨길 수가 없어서 씁니다. 저번 글에 달린 댓글들 중에 아내 유책행위 있었던 집일 가능성이 높다. 남편이 참다가 준비하는 거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고 저도 저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직장 상사와 2년 가까이 불륜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알게 됐고 난리가 났었죠. 상대는 유부남은 아니었지만 회사에서는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고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남편에게 정말 많이 빌었고 이혼하자는 말도 처음엔 나왔는데 아이들 때문에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 될 만한 행동 단 한 번도 안 했고 카톡 일정지 출동선 다 투명하게 공유하고 친정에 가는 것도 보고하고 남편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받은 줄 알았어요. 물론 감정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부 상담도 꾸준히 다니고 아이들이랑도 평온하게 지내고 남편도 처음 몇 달은 무기력해했지만 점점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남편이 갑자기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차갑고 말도 안 하고 혼자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3년 전 그 일 때문에 아직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무서워요. 정말로 3년 동안 저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정신을 차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글을 못 쓰고 있다가 오늘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불륜이라는 게 절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감정들이 계속 올라와서 솔직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때 3년 전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묻는 댓글들이 많았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생각해도 저 스스로 이해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제 상태가 정말 엉망이긴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여자로서 바라봐 주지 않는다고 느낀 게 가장 컸어요. 저는 육아하면서 살이 찌고 수면 부족은 늘 있었고 하루 종일 애들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남편 올 때쯤엔 사람 꼴이 아니었죠. 근데 회사 상사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쉽지 않죠. 이런 말을 정말 자주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뻔한 유혹이었는데, 그땐 그런 말 한마디가 너무 컸어요. 정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가끔씩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일 터지고 경제권 전부 남편에게 넘겼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일일이 보고했고, 친구 만나는 것도 끊고, 집안일과 육아에 제 인생을 다 쏟았어요. 근데도 남편이 이제 와서 저를 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대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서글프고 너무 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이젠 숨길 것도 없고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어서 솔직하게 씁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직후 저는 정말 한동안 정신이 붕 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도 아니지만 헤어지고 나서 몇 달 동안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습관적으로 연락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 밤마다 몰래 울었던 적도 많았어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할 여력이 없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제가 차갑게 굴었던 적도 여러 번이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 사람과 헤어진 슬픔을 남편에게 분풀이한 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인간 이하 같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3년 동안 변했어요. 부부 상담도 열심히 다녔고 남편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했고 아이들에게도 엄마로서 흠잡히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와서 또 저를 밀어내고 있어요. 저는 남편을 남자로서 사랑하는 감정은 다시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는 지키고 싶어요. 아이들 미래가 달린 문제거든요. 근데 남편은 지금 완전한 단절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게 너무 무섭고 이해도 안 돼요. 나도 잘못했지만 남편도 잘못한 거 아닌가요? 왜 나만 죄인처럼 살아야 하나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댓글 보면 숨이 턱 막혀요. 제가 욕먹을 짓 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로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걸 얼마나 큰 죄인지 3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어요. 요즘 저는 남편이 떠날까봐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에요. 불안 때문에 하루 종일 속이 메스꺼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새벽에 악몽 때문에 깨고 너무 무서워요.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예요. 아이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저지른 과거 때문에 아이들까지 인생이 흔들리는 건 진짜 차라리 내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요즘 자꾸 해요.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저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게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붙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가족만큼은 지키고 싶어요. 누구라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올린 글에서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이들 생각에 숨이 막힌다고 했잖아요. 그 불안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저는 남편에게 직접 진지하게 얘기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까지 끌고 가면 우리 사이가 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진짜 마음을 다잡고 말했어요. 애들 재우고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스스로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근데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너무 낯설고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또 무슨 얘기? 그 또라는 한 단어가 제 가슴을 찢어놓더라고요.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예전에 불륜이 터졌을 때 남편은 화를 냈고 울었고 저를 밀어내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감정이 있었어요. 좋든 나쁘든 남편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던 정이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남편은 그냥 공기 같아요. 감정이 아예 사라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묻고 싶었어요. 혹시 이혼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차마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 질문을 하면, 정말 그 답을 들어버리면 저는 무너져 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완전히 다른 말만 나왔어요. 요즘 나한테 불만 있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알아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진짜로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없어. 딱 한 단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진짜 없어. 왜 이렇게 말이 없고 차갑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잖아. 근데 남편은 한숨도 안 쉬고 얼굴도 안 움직이고 그냥 벽처럼 앉아 있었어요. 순간 제가 울컥했어요. 아무리 제가 잘못했어도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남편이 제일 잘 알 텐데 왜 이렇게까지 냉정한지,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는지, 왜 나를 보지도 않는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순간 감정이 폭발했어요.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해? 내가 그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이야? 말이라도 좀 해봐. 나 불안하다고 말하면 대답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남편은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남편이 했던 말, 그 말이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아요. 할 말 끝났으면 일어날게.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심장이 쿡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남편이랑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이 대화를 요청한 건데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가 잘못한 사람이니까 이 고통도 결국 제 탓이겠죠. 근데 솔직히 그 순간 너무 억울했어요. 남편이 불륜 걸리고 나서 제 마음을 돌리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엄마가 되라고 정말 노력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나를 보는 눈빛조차 없어요. 제가 앞에서 울든 말든 큰 소리를 내든 말하려고 버둥거리든 아예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굳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제 마음을 가장 미치게 하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욕을 하든 화를 내든 싸우든 그렇다면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남편은 저를 대할 때 감정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너무 무섭고 너무 불안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감정이 없어졌다는 게 혹시 정말로 이혼 마음을 굳혔다는 신호일까봐 그게 매 순간 제 머리를 때립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일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남편과 이야기하려다가 완전히 벽에 부딪혔다고 썼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진짜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날 남편이 제 말을 피하고 제가 울먹이며 말했는데도 아무 감정 없이 할 말 끝났으면 일어날게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간 뒤로 제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혔어요. 가슴이 꽉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불륜 걸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때는 남편이 화도 내고 말도 하고 소리도 질렀지만 적어도 저한테 반응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무섭고 너무 차가워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요동치고 있어요. 아침에는 멍해지고, 오후에는 눈물이 흐르고, 밤에는 갑자기 화가 올라와요. 제가 남편에게 말도 걸어봤어요. 밥 먹을 때 조심스럽게. 오늘 회사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편이 고개도 안 들고, 괜찮아. 딱 이 두 글자. 그리고 끝. 더 말 붙이기 무서워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하면 또 불안해요. 남편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도 말을 걸면 또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포기한 건지, 정이 떨어진 건지, 그냥 마음이 비어버린 건지, 남편 얼굴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울고 있어도 안 보고, 제가 한숨 쉬면 그냥 이어폰 끼고 테니스 경기 영상만 보고, 뭔가 제가 없어진 사람 같아요. 집에 같이 있는데도 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거실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숙제 봐주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근데 남편이 옆을 지나가면서도 왜 울어? 라는 말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진짜 심장이 쿡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무시를 받아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고,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내가 정말 이 정도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아요. 물론 제가 불륜을 한 사람이고 잘못한 건 맞아요. 그 일로 남편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것도, 아직 회복이 덜 됐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전부 남편이 관리하게 하고, 외출 하나 할 때도 보고하고, 집안일도 더 신경 쓰고, 육아도 거의 혼자 다 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처럼 저를 밀어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남편도 예전엔 저한테 말도 먼저 걸고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모습도 있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좀 좋아지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냉정하게 변해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차갑고, 너무 조용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감도 안 와요. 남편이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저는 더 불안해져요. 숨이 막혀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룹 채팅방에 친구들이 뭐라 얘기해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남편이 요즘 테니스라도 하고 나가면 문 닫히는 소리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해요. 이제 정말 나랑 끝낼 생각인가? 이 생각만 계속 돌아요.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아이들이 엄마 왜 울었어? 라고 물으면 그냥 먼지가 들어갔어 라고 둘러대고, 돌아서면 바로 눈물이 터져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지금 제 자신도 감당이 안 돼요. 불안했다가, 억울했다가, 화났다가, 또 미안했다가, 감정이 계속 뒤죽박죽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냉정한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너무 차갑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무표정합니다. 제가 뭔가 말을 해도, 울어도, 화를 내도,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담담해요. 이게 정말 끝이라는 신호일까요? 남편 마음이 이제 완전히 나 없이라고 정해진 걸까요? 정말 무섭고,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 글에 달린 댓글들 보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까지 저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인간 이하처럼 취급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쓴 글마다 이런 말들이 달리더라고요. 불륜녀가 뭘 바래? 남편이 너 같은 사람을 왜 붙잡아야 돼? 이혼당해도 할 말 없지. 애들한테도 죄책감 느끼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만 불쌍한 척이네. 불륜녀들은 입만 열면 변명. 남편이 이제 정신 차린 거다.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말들이 정말 칼처럼 박히더라고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읽을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도 또 읽고, 또 눈물 나고, 그런 상태를 반복했어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건 부정할 생각 없어요. 근데 왜 다들 제 삶 전체를 악마처럼 묘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그때 너무 무너져 있었어요. 육아 스트레스에 남편과 대화도 거의 끊어져 있고,
매일 아이 챙기고 집 치우고 그 와중에 남편은 회사 일 바쁘다고 점점 멀어지고 제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 회사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고 그 사람이 저를 여자처럼 대해주니까 정말 정신이 붕 떠버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변명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 사람이랑 잘했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 상태가 정말 제가 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엉망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모든 불륜하는 여자들이 하는 상황 탓, 변명. 힘들면 다 불륜하냐? 남편 탓하는 거 봐라. 역시 불륜녀는 변명부터. 이런 댓글을 대체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남편 탓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제 상황이 그랬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감정이 있고 실수도 하고 판단이 흐려질 때도 있고 그 순간의 선택이 최악이었던 건 맞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3년 동안 진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려고 노력했고 바람 피우던 그때의 저는 이제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아직도 그때의 모습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불륜녀는 절대 안 변한다. 남편이 너랑 사는 게 벌이다. 네가 노력, 웃기고 있네. 이런 말들 진짜 너무 상처예요. 제가 노력한 건 아무도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남편도 그래요. 제가 잘못했을 때는 붙잡으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지금은 제가 어떻게 울든 말든 아무 반응도 없어요. 제가 잘한 걸 기억하지 않는 것도 서운하지만 그보다 더 서러운 건 제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남편 눈빛은 요즘 정말 공기 보는 것 같아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 취급. 그게 너무 견딜 수 없어요. 댓글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불륜한 사람이 감정 못 느끼냐? 감정 있으면 그 짓을 했겠냐? 남편만 불쌍하다. 제발 빨리 떨어져 나가라. 애들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 정말 맞는 말이죠. 애들 생각했으면 안 했어야죠.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아무 생각도 못하는 사람 같았어요. 눈앞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숨 막히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에 모든 걸 망치는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 속 썩인 적 없고 아이들 위해서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고 집안일도 더 꼼꼼하게 하고 남편 눈치도 보고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불륜녀니까. 그 딱 한 줄의 말로 제가 이제까지 했던 노력과 지난 3년의 모든 행동이 아예 무가치해지는 느낌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런데도 그래도 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혼이 무서운 건 제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이고 정말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예요. 댓글로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저를 인간 취급 안 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제 삶을 어디까지 짓밟아야 사람들이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남편이 조금만이라도 저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제 삶 전체를 조롱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10일 만에 다시 글 씁니다. 지난 글 이후로 댓글을 너무 많이 받고 솔직히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비난하시는 분들께는 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뭘 어떻게 말해도 그분들은 제 과거만 보고 이야기할 테니까요. 제가 잘못했다는 건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년 동안 남편을 속였고 바보 같은 짓을 했고 가정을 무너뜨릴 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정말 죽을 때까지 마음에 남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요즘 댓글들을 보면
남편에 대한 마음도 없다면서 왜 붙잡냐? 남편이 불쌍하다. 그냥 좋게 이혼해줘라. 이런 글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붙잡는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뻔뻔한 이유는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거나 그런 사랑 같은 감정은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다만 저는 지금 가정이 깨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돌싱이 되는 게 무섭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솔직히 말해 그 표현이 완전히 틀렸다고도 못하겠어요. 저는 불안한 사람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혼자가 되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무슨 큰 사랑 때문에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누려온 안정감, 집이라는 울타리,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아이들과 살아가는 이 익숙함이 저를 버티게 해주던 전부였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한 발만 벗어나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어떤 의미든지 가정이 깨지는 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제 진심이에요. 남편이랑 억지로라도 잘해보려고 했던 것도 남편을 다시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는 정말 그걸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잘못한 만큼 더 신경 쓰고 더 조심하고 아이들과의 일상에 더 집중하고요. 근데 요즘 남편이 너무 차갑습니다. 이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울어도 말 걸어도 부드럽게 접근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정말 완전히 무감정한 사람 같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먼저 우리 부부 상담 다시 받아보자 라고 말했어요. 옛날엔 남편이 먼저 상담 얘기를 꺼내고 저를 데리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는데 지금 남편은 아니야, 이제 의미 없어. 딱 이렇게만 말하더라고요. 저를 보지도 않고요.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저는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날 붙잡을 때는 제가 마음이 엉망이었고 이제 제가 붙잡고 싶어지니까 남편이 마음을 다 닫아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이 떠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이후에 제 삶이 너무 불안하고 아이들이 흔들릴까봐 두렵고 저 스스로도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남편이 등을 돌리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겠죠. 그럼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남편이랑 살고 싶었으면 애초에 불륜을 안 했어야지. 그 말들 모두 맞아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때 제 정신 상태, 그때의 충동, 그때의 바보 같은 선택들로 이 모든 걸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욕을 먹더라도 상관없어요. 그저 조언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닫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뭘 해야 남편과 다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발 조언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또 10일 만에 글 씁니다. 요즘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서 마음을 어디에다 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상태도 그렇고 제 머릿속도 너무 복잡해서요. 그냥 정리도 할 겸 글로 남깁니다. 지난 글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요즘 너무 차갑습니다. 말도 거의 없고 제가 뭐라고 말해도 대답만 짧게 그것도 건조하게 하고 끝이에요. 요즘은 제가 방에 들어가면 남편이 슬쩍 다른 방으로 피하는 느낌까지 들어요. 정말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남편 얼굴을 보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저를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요 며칠 새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혹시 남편도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뭘 의심할 자격이 있냐고 욕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로 남편이 요즘 너무 낯설어요. 너무 차갑고, 너무 멀고, 너무 조용해요. 예전 불륜 터졌을 때 남편이 보여주던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때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고 울고, 화내고, 말 걸고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감정이 아예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불안해요.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표정을 짓지 않을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무심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불륜했던 그 시절 스스로를 떠올리면 정말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집에서는 이렇게 됐거든요. 말도 줄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요즘 남편이 딱 그 모습이에요. 제 투사일까요? 제가 너무 불안해서 망상처럼 생각하는 걸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요즘 특히 저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있어요. 남편이 테니스에 너무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복식으로 같이 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동호회 단체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적도 있고요. 근데 그중 한 여자가 이상하게 자꾸 신경 쓰여요. 정말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긴 한데 그 여자 딱 예전에 제가 그랬을 때의 분위기랑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표정이나 패션이나 행동 같은 게. 나는 지금 내 삶에 충분히 여유가 있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이 묻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복식 파트너였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제가 잘못된 걸 알지만 그 여자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결혼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그 여자 얼굴이 떠나질 않아요. 남편 회사 쪽도 요즘 이상해요. 최근에 남편이 회사 얘기를 정말 거의 하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힘든 일 있으면 말도 하고 부하 직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회사에서 뭘 하는지 누구랑 일하는지 말도 안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우연히 남편 업무 메시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여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프로젝트 하는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직원도 너무 신경 쓰여요. 그냥 평범한 대화인데도 제가 괜히 혼자 머릿속에서 부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건지 저도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이 모든 걸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남편이 뭔가 있는 걸까요?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변한 이유가 혹시 다른 여자 때문인 건 아닐까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다들 투사한다. 내가 그랬으니까 남편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라고 하시겠죠. 근데 저는 정말 지금 아이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미칩니다. 제 불안이 현실인지, 그냥 제 망상인지 구분이 안 돼요. 남편이 너무 멀어져서 정말 무서워요. 진짜. 남편한테 마음이 간 건 아니지만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혹시라도 다른 여자를 보는 건 아닌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잠이 제대로 안 와서 또 글을 씁니다. 요즘 남편이 너무 차갑게 구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고 테니스장 여자들 얘기도 생각나고 회사 여직원도 괜히 신경 쓰이고 이상하게 모든 게 불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바람났을 때 했던 행동들이랑 자꾸 겹쳐 보이니까 혹시 남편도 그러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새벽에 남편 차 블랙박스를 뒤졌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긴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남편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밖에 말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찾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남편 핸드폰 안에서 일기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어떤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편지를 읽은 뒤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상간남과 헤어진 뒤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는 상간남과 헤어진 충격, 상간소송에서 맞았던 현실적인 굴욕감, 회사에서 잘린 뒤의 좌절감, 그 모든 게 뒤섞여서 정말 사람이 사람 같지 않던 때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하고 끊어지고 나서 딱 1년 정도를 잊어야 하는데 생각나고, 생각나면 죄책감 생기고, 죄책감 때문에 더 생각나는 그 미친 감정 루프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 몰래 일기처럼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미친 짓인데 그때는 그게 없으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립지? 이 사람 없이 어떻게 살지? 남편이 잘해줘도 이상하게 공허하다. 내가 사랑했던 건 남편이 아니었나? 그 사람 사진을 지워도 머릿속에서 안 지워진다. 지금 보면 정말 남편이 보면 죽을 만큼 아플 말들인데 그걸 남편이 다 봤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던 순간 진짜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온 감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짜 기가 막히게도 짜증이 먼저 왔어요. 아니 그걸 왜 읽어? 그건 내 사적인 기록인데 왜 함부로 봐?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걸 읽어? 완전히 뒤틀린 감정인 건 알지만 진짜 그때는 억울하고 짜증이 먼저였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도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조금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가 곧바로 불안이 밀려왔어요. 이걸 알았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굴었나? 이미 마음이 다 떠난 건가? 이제 진짜 끝난 걸까? 그리고 그 다음엔 공포였습니다. 정말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어요.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확실하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지금 남편이 떠날까봐 숨이 막힐 정도로 무섭다. 이게 제 현실이에요. 남편이 싫어서도 아니고, 남편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단지 이 가정이 깨지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아이들 혼자 키울 자신도 없고, 제가 밖에서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너무 무섭고, 돌싱이 되면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정은 솔직히 없는데, 이 가정이라는 안정감을 잃는 건 정말 질식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붙잡고 싶은 건데, 남편이 그 일기를 이미 다 봤다면 정말 다 끝난 게 맞는 걸까요? 남편이 제 편지를 읽고 그걸 마음속에 묻어두고 3년을 그냥 살았다는 게 오히려 너무 무서워요. 저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척 해야 할지, 이제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다시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손끝이 떨리는데 이걸 혼자 안고 있으려니 숨이 막힐 것 같아서요.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던 남편의 일기, 제가 한때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썼던 편지들, 그 혼란스러운 시기의 기록들, 그걸 남편이 이미 다 읽었다는 사실이 저를 한 달 내내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태도는 더 차갑고 더 멀어졌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말이라도 걸고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대답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 딱 필요할 때만 제게 말을 걸어요. 그마저도 건조하게 마치 낯선 사람처럼.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남편에게서 이상한 것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이혼 준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요. 남편이 얼마 전부터 서류를 챙기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서재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집 서류철을 꺼내다가 저를 보면 바로 닫아버리고 예전엔 그런 걸 숨기거나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투명하게 보여주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방에 들어오면 손에 든 서류부터 먼저 가립니다. 저는 처음에 진짜 그냥 회사에서 뭐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책상 한쪽에 보니 보험 서류, 집대출 관련 서류, 아이들 서류 같은 것들이 조용히 빠져 있었어요. 정리가 아니라 뭔가 준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필요하대. 딱 이렇게만 말하고 끝. 이전 같으면 한두 마디라도 더 말했을 남편인데 지금은 대화의 확장을 아예 거부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뭘 물어도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대답이 끊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엔 남편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길래 제가 무의식적으로 보게 됐는데 어떤 로펌 이름이 뜨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멍해졌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그 안에서 조용히 통화하는데 제가 다가가면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휴대폰을 절대 두고 다니지 않아요. 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놓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갑니다. 제가 원래 남편 휴대폰을 훔쳐본 사람이니까 더더욱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엔 남편이 제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느낌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제가 남편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잃을 것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울타리, 아이들과의 일상,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를 남편이 책임지는 구조, 제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전업주부라는 정체성, 그 모든 게 무너질까봐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입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을 솔직히 못하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아요. 감정이 아니라 현실 때문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거짓말이겠죠.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느껴지는 공기가 달라졌어요. 결혼 내내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거리감입니다. 아무리 제가 다가가도 남편이 이미 선을 그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제가 발만 걸쳐도 남편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요. 저를 싫어하는 감정조차 없는 듯한 표정. 그저 이 사람과는 이제 관계가 끝났다. 라는 무표정. 그 표정을 보는 게 요즘 제일 무섭습니다. 말싸움이라도 하면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일 텐데 남편은 화도 안 내요. 실망도 안 해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이게 진짜 이혼 직전의 남편 표정인 걸까요? 제가 제 일기 속 편지를 썼을 때 정신이 너무 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 생각이 너무 그리워서 하루 종일 멍해 있다가 갑자기 울고 또 멍해지고 상간 소송에서 들었던 말들, 주변에서 받았던 시선들, 직장 그만두면서 무너진 자존감, 그때의 감정은 지금 돌아봐도 정신병자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정말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근데 그걸 남편이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전부 보고 있었다는 게 지금도 참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걸 남편이 알고 있었고 그걸 품고 3년을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남편이 조용히 서류를 챙기고 로펌에서 전화가 오고
대화를 피하고. 이게 다,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런 뜻 같아서 정말 머리가 하얘져요.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잃고 싶지도 않아요. 정이 없는데도 잃고 싶지 않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모순적인데 이게 제 진짜 감정이에요. 저는 혼자가 될 자신이 없어요. 아이들 데리고 살아갈 자신도 없고 밖에서 돈 벌 능력도 없고 지금 이 집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제가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무섭습니다.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혼을 준비하는 건지, 그냥 지친 건지, 아니면 이미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건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할까요? 정말 판단이 안 서요.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3달 만에 글을 다시 씁니다. 그동안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도저히 글을 쓸 정신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그냥 버티다 못해. 여기에라도 남기지 않으면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서 씁니다. 며칠 전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말투는 평소처럼 담담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생각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덜컥 풀려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올 게 왔구나.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물이 그 자리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물었어요. 3년 전 일 때문이야? 그때 일이 아직도 그렇게 크게 남아 있는 거야? 남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기인 건 맞지.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잖아. 그때 내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난 이제 너 없는 게 훨씬 편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사람에게 흔들렸던 건 사실이고, 남편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막상 똑바로 들으니까 심장이 그대로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남편을 붙잡았어요. 당신 속이고 바람 피운 거 정말 잘못했다고. 제발 그냥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또 같이 살자고.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 안 하냐고. 나 3년 동안 잘하지 않았어? 정말 노력했잖아. 그렇게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는데 남편은 제 감정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켜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건 3년 전 제가 불륜이 들켰던 바로 그날 제가 남편에게 소리 지르던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장면. 영상 속의 저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을 정도로 표독스럽고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혼해. 그냥 이혼하자고 했잖아.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 나 숨 막혀 죽겠어. 나 이렇게까지 싫다는데 왜 붙잡아? 당신 때문에 이 지경 난 거야, 알아? 그 사람 때문에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하고 못 살겠다니까. 난 당신하고 결혼하고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 그 사람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야. 당신이 뭘 잘했다고 소송을 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저 자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그때 저를 설득하려고 영상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아이들 생각하자. 괜찮아질 수 있어. 그 사람하고 정리하면 다시 살 수 있어. 그러다 마지막에 남편이 했던 말이 영상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 그리고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나였다는 게, 저렇게 남편에게 악에 받쳐 달려들던 사람이 저였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 저를 보더니 이번에는 휴대폰에서 다른 파일을 열더군요. 일기였습니다. 제가 그 혼란의 시기에 썼던 그 잘못된 인연을 그리워하던 그 시절의 일기. 처음엔 상간소송 끝나고 쓴 줄 알았는데 남편 말 없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더니 그보다 더 이전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썼던 기록까지 전부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줬어요. 거기엔 제가 직접 쓴 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숨이 트인다. 남편 얼굴 보면 미안함보다 거리가 느껴진다. 남편과 있는 집이 감옥 같다. 왜 이렇게 그 사람이 그립고 보고 싶을까? 남편은 나를 아내로 보는데 나는 그게 싫다. 이 관계가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아는데도 놓지 못하겠다. 남편이랑 사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하고 무거울까?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는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 사람뿐이다. 남편이 잘해줘도 마음이 텅 비어 있다.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지겨운 거였나? 남편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그 사람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 사람과의 X는 너무 황홀하다. 여태까지 나는 X를 몰랐던 것 같다. 제가 썼던 건데, 정말 제 글인데, 너무 낯설고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그 모든 걸 알고 3년을 산 거였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말이 안 나오더군요. 입이 열려도 아무 단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고 가정을 잃는 게 너무 무서웠고 아이들 때문에라도 붙잡고 싶었는데 남편은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글을 남기러 왔습니다. 여기 처음 글을 쓴 게 거의 1년 전인데 그동안 많은 분들께 욕도 먹고 조언도 받고 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매달리던 시간도 있었네요.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남편과 공식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재판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았고 아이들 앞에서 더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용하게 정리했습니다.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불륜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과 제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재산은 원래 저 몫보다 훨씬 적은 30%만 가지고 나오는 것. 솔직히 말하면 그 30%가 제 마지막 자존심 같아서 붙잡고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남편과 아이들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는 제가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어 주말에만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전 그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랐어요.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갖게 될 테니까요. 지금 저는 원래 살던 집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작은 투룸 빌라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집이라고 말하기에도 과한 그냥 방 2개 있는 임대집입니다. 방 한 칸은 거의 텅 비어 있고 다른 한 칸은 제가 누울 침대랑 옷 몇 벌만 있어요. 초라하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처음 며칠은 혼자 살게 된 게 그저 낯설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조용함과 공허함이 제일 무서운 부분이더라고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 나이에 경력도 거의 끊긴 사람을 어디서 반길 리 없죠. 면접을 보려고 이력서를 쓸 때마다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왔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남편이 다 책임져 주던 생활에서 저 혼자 먹고 살아야 하는 생활로 바뀌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낯설어요. 장 보는 것조차 얼마나 써야 할지 계산해야 하는 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인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혼을 한 뒤 남편에 대한 원망도 들었어요. 왜 끝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3년 동안 잘한 걸 왜 못 봐줬을까? 나도 노력했는데 왜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았을까? 제 잘못이 크다는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도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결말인데도 막상 그 결말이 눈앞에 오니까 억울함이 조금씩 스며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가정이 그립습니다. 남편이 그립다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살던 엄마로서의 일상이 그리워요. 아이들 웃음소리, 저녁마다 챙기던 밥상, 주말 아침 늦게 일어나던 아이들을 깨우던 일들, 그런 게 그립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더 알기 때문에 더 미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정말 토하듯이 고백하는 건데,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사람 사진을 봅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까지 휘둘렸던 그 잘못된 인연. 요즘 SNS에 보면 그 사람 잘 지내더라고요. 표정도 밝고 몸도 더 좋아졌고 회사에서도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심지어 연애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아세요? 사랑 같은 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따위는 없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결국 이혼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 나는 인생을 다 잃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대로지? 그때 난 왜 그렇게 모든 걸 던졌을까? 진짜 모르겠어요. 그때의 저는 왜 그렇게까지 미쳐서 살았던 걸까요? 지금 보면 그 사람도 남편도 아무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은데 저만 이렇게 폐허처럼 남아있네요. 여기에 글을 쓰면 불륜 피해자분들도 많고 제가 욕먹을 일도 많다는 거 잘 압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망가진 게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솔직히 그 마음도 이해해요. 저 같은 사람이 남의 가정을 손으로 찢어놓고 결국 이렇게 된 거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글을 마칩니다. 이 카페도 이제 탈퇴하려고 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살지 마세요. 정말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해서 조언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 글을 보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기 3년 전에 제가 먼저 잘못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책행위였고 결국 그걸 남편이 끝까지 용서하지 못해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 그 일상이 너무 그립고 그래서 이혼 후에도 마음을 완전히 접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고 아이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고 남편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수십 번도 넘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전 남편이 저에게 완전히 차갑게 굴던 태도가 약간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 집에 없는 날 아이들이 엄마 여기서 자면 안 돼 라고 하면 전 남편이 허락해줘서 제가 원래 살던 그 집에서 가끔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반찬도 제가 해서 갖다 주고 애들 학원 일정도 함께 보기도 하고 그런 작은 시간들 때문에 저는 마음속으로 혹시 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전 남편이 진짜 용서해 주려는 걸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걸까? 정말 바보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3년 전 일이 아니라 이후 2년 동안 제가 노력했던 걸 이제야 조금은 인정해 주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전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제가 뭘 잃었는지도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전 남편은 제가 다시 돌아오려고 한 모든 과정을 알면서도 또 집에 들여보내주고 또 제가 아이들 옆에서 자게끔 허락해주고 또 제가 만든 반찬도 받고 그렇게 저에게 착각할 만한 여지를 계속 줬습니다. 저만 혼자 노력했다고 믿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 남편이 마음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여자친구라니 그동안 제가 붙잡고 버텼던 인연이 한순간에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혼 후 지난 2년 동안 저와 전 남편이 꾸준히 연락했고 제가 전 남편 집에서 자고 간 날들도 있고 가족처럼 지낸 기간이 꽤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도 사실혼 관계에 기반해서 전 남편의 새로운 여자에게 상간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제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글을 올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의 댓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불편해하신 분들도 많았고 솔직하게 조언해 주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다시 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불륜이 끝난 지 이제 거의 5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정말 말 그대로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아이들 생각하고 한번 깨진 가정을 어떻게든 다시 이어보려고 했던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12년은 저를 완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벽이 낮아지는 것 같기도 했고 제가 집에 들락날락하는 걸 허락해 주기도 하고 애들 때문에라도 최소한의 가족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다 보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가정을 다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편한 범위 안에서만 저를 이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걸 희망으로 해석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들 위해 편의를 봐준 것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상간소송 부부는 댓글을 보면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는 남편과 저는 이미 끝난 관계였고 사실혼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더군요.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희망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으니까 마음이 참 허전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무서운 건 정말로 이제 가정을 되돌릴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5년 동안 노력했고 남편도 어느 정도 태도가 변한 것처럼 보였고 아이들도 엄마가 집에 오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야. 그런 믿음으로 버텼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제가 혼자 만들어낸 착각이었나 싶습니다. 제가 이혼당한 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혼 이후 5년의 노력까지 남편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와서 저 혼자 가정을 회복하겠다고 말하는 게 진짜 과욕인 걸까요? 정말 솔직하게 색안경 끼고 저를 욕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조금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가정을 회복할 가능성이 정말 0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놓아야 하는 건지 정말 판단이 안 서서 글을 씁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글쓴이는 이 글을 쓰고 또 욕을 한참 먹고 그 이후 다시는 카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륜하는 사람들 정말 웃긴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바람 피울 때는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는데요. 반대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의 눈을 돌리면 개거품을 물고
벌쩍 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맞바람 피우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